우선은 뭐 저희 근무 조건이 뭐 남들이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항상 새벽 1시부터 새벽 한 2, 3시 정도에 이제 기상을 해서 해당 센터에 진입을 하고 차량을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배송할 물건을 저희가 직접 상차를 하고 각 매장으로 오전 7시 전에 배송을 완료하는 원칙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센터에 다시 복귀를 하면 6시, 7시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배송을 또 나갑니다. 하루에 1회 배송이 기준이 아니다 보니 2차 배송이 평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작업이 완료되다 보니 6시부터 9시, 10시간의 공백이 발생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패턴이 뭐 새벽 1시나 기상을 한다고 치면 오후 한 5시면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1시에 기상을 해서 일 갔다가 집에 오면 예를 들어 뭐 12시간 근무다 보니까 뭐 오후 1시나 1시 반이 되겠죠? 그럼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시간에 누가 있습니까 집에? 다 맞벌이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3시, 4시까지 있다가 혼자 밥 먹고 또 자요. 그러면 집사람이나 애들은 와서 제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지금 뭐 수십 년간 해왔던 거고 공식적인 휴무가 1년에 4번이에요. 설, 추석. 물론 휴무가 월 뭐 4, 5회 있긴 하나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창립기념일 행사 이런 날에 겹치는 달은 거의 뭐 안 쉬고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과거에. 어쨌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갖추고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뭐 현장 대리인이라는 그 배차 담당하시는 분이 물량이 적거나 크게 바쁘지 않은 날 위주로 이제 휴무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휴무를 가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대체 휴무라든지 연휴가 뭐 3일, 4일 연속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든가 빨간 날 일했으니까 그런 게 또 적용이 돼야 되는데 1년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이 금액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좀 개선하고자 사측하고 교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심야에 적재량의 2배가 넘는 과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졸음을 참으며 밤새 달리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증차와 불합리한 배차 조정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거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배송 차질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 지역 본부 SPC 지부의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우화 동지입니다. 현재 저희 SPC 총파업은 과거에 이제 사측과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행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총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현 시국에 총파업에 돌입한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묘사를 하고는 계시나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 당장 내 생계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는 가장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총파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측은 2021년 도래되는 시점부터는 지금 합의서를 작성을 2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한 70%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측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원청인 SPC는 저희 차주들하고 계약관계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운수사와의 계약관계이니 운수사와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과거 모든 합의는 운수사와 저희 화물연대 노동자만의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SPC가 직접 나와서 운수사와 저희 화물연대 노동자와 3자가 교섭을 해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은 과거에 저희가 합의되었던 부분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서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누가 봐도 노조 파괴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주된 내용이 2대의 차량을 징차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0년 전에는 화물 노동자 한 사람당 8곳을 맡아서 배송을 하다가 지금은 18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2008년, 9년도부터 파리바게트라는 매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느 동네를 가도 파리 매장은 항상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에 맞는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에 맞는 운임이 인상되어야지 맞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의 대수는 한 20% 많아야
한 30% 정도 이제 증감을 했고요. 지금 뭐 매장을 저희가 평균 11개 정도를 상차합니다. 한 개 그 차량에. 근데 12개, 13개가 되면 솔직히 만차예요. 만차라 하면 이제 3.5톤 차량에 맨 뒤에까지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3.5톤이 차량이니 3.5톤에 맞는 물량을 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사측의 주장이나 저희 같은 경우 물건만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매장에 빈짝을 또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려면 물건을 내리고 빈 공간에 빈짝을 넣으면 이게 탑이 뒤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게 빠져야 그 앞에 걸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빈짝으로 채우면 앞에 물건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뭐 한 20%의 공간은 유지가 돼야 상하차가 자유로운 거죠. 물건을 만차로 실으면 빈짝을 다 내리고 물건 내리고 다시 빈짝을 다 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요한 거죠.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매장이 다 번화가에 있어요. 사거리 코너, 횡단보도 앞 아니면 뭐 지하 1층. 근데 저희 차량이 크지 않습니까? 3.5톤.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대면 딱지 끊고 교차로에도 딱지 끊고 다 그런 위치에만 매장이 있어요. 골목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물건을 내리고 빨리 빈짝을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물량이 과도하면 뭐 한 10분 걸릴 거 20-30분이 걸려요. 그러면 20-30분 동안 예를 들어 그 해당 한 개 매장에 차를 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경찰관은 그거에 대한 딱지를 부과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회사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 차량이니 당신이 알아서 사고가 나든 딱지를 끊든 당신이 하세요.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느 누가 이 배송을 파리바게트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걸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대가입을 했던 거고요. 수십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하겠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매번 그 이행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명은 뭐 노조를 핑계댄다거나 아니면 사측의 뭐 사상과 맞지 않다거나 이런 핑계로 저희들을 뭐 가지고 노는 거죠. 노조 파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화물 노동자는 화물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작성되었던 합의서 이행하라 라는 게 이제 팩트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측에 우리가 개인 사리사욕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는 언제든지 사측과 교섭 자리나 그 외적인 자리에 응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번 SPC 총파업이 언론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저희가 이쌤에 아마 포기나 패배를 한다 하면 이게 아마 타 유통 조직이라든지 나아가 그 외 화물 노동자들도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장 SPC 몽둥이가 여기다. 배수장 SPC 몽둥이가 여기다. 몽둥이가 여기다. 화물 압박 철폐 투쟁. 배수장 투쟁.